안녕하세요. JCN 닥터스울산 이규현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평소보다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또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픈 느낌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은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여성에게 흔히 생기는 자궁근종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자궁근종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많은 여성들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닥터스울산에서는 여성에게 찾아온 침묵의 경고, 자궁근종이라는 주제로 제니스병원 천근수 원장님과 함께 자궁근종의 원인부터 증상, 또 치료법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자궁근종이잖아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좀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무더울 때 병원에 환자분들이 꾸준히 찾아오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시절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잘 모르던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자궁근종처럼 배 쪽이 묵직하거나 생리가 불규칙한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덥고 지친 날씨에 증상이 더 불편해질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참에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평소에는 그냥 넘기던 증상들도 여름철에는 조금 더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자궁근종처럼 조용히 진행되다가 또 불편을 주는 질환일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궁근종이란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궁근종, 이름은 익숙하지만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자궁근종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즉, 암이 아닌 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성의 자궁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종양으로서 30, 40대 여성들에게 자주 발견되기도 하고요. 통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약 절반가량에서 자궁근종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자궁근종이 암이 아니라 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혹이니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암으로.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이긴 합니다. 대부분 양성 종양이고요. 암이 아닌 비암성 조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궁근종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고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확률이 0.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근종의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폐경 이후에도 계속 자라는 경우, 혹은 기존과 다른 양상의 통증이나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고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암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자궁근종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자궁근종을 진단을 받았다면 네.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힌트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배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네. 아픈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 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엉덩이 쪽, 엉치 쪽이 아플 수도 있고 네. 생리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정답은 생리주기라고 하겠습니다. 생리주기. 네, 그것도 가능한 답변이긴 하지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자궁근종의 위치입니다. 자궁근종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장막하 근종,
근육층 내에 생기는 근층 내 근종, 또 점막 바로 아래 생기는 점막하 근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막하 근종은 자궁의 바깥쪽, 즉 자궁이 있으면 바깥쪽이라 하면 오히려 복강 내 쪽으로 자라는 거겠죠. 그렇게 바깥쪽으로 자라는 걸 장막하 근종이라 하고요. 근층 내 근종은 근육 안에 생기는 근종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죠. 그리고 점막하 근종, 이것이 사실은 좀 문제되는 근종인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궁 내막, 즉 점막이죠. 자궁 내막이 점막입니다. 그 점막 바로 밑에서 자라는 근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점막하 근종은 출혈이나 또 월경과다 또는 임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 발견되면 일단 어디서 생겼는지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죠. 네,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복통이 있을 때 이걸 자궁근종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자궁근종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들도 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복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이 자궁근종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헷갈리기 쉬워서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궁성근증과 자궁내막증이 있죠. 먼저 자궁성근증은 자궁내막이 자궁근육층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자궁근종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생리통도 심해지고 생리형도 많아지고. 하지만 조직 구조나 치료 방법은 근종하고 다르기 때문에 초음파나 또 CT, MRI 같은 영상 검사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궁내막증이 되겠죠. 이 질환은 자궁내막이 자궁박, 즉 난소나 복강 내에 자궁내막 조직이 자라면서 심한 생리통이나 만성 골반통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건 역시 자궁근종과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질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통증의 양상이나 위치, 그리고 난임과의 연관성 등을 통해서 또 초음파 등을 통해서 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있어요. 난소에 물혹이 생기거나 자궁 안쪽에 폴립, 즉 용종이 생길 때도 흔히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요. 또 심지어 맹장염 또는 다른 복부 장에 관한 어떤 질환들이 하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증상만 갖고는 좀 다른 질환들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나운서님, 그럼 이렇게 자궁근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간단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자, 생리 불순, 즉 뭐 생리가 일정치 않다거나 또는 양이 많아지고 생리통이 심하다, 이런 걸 생리불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자궁근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증상이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자궁근종은 꼭 생리불순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무증상으로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근종의 이치에 따라 생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궁이 엄청나게 커져서 복부를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 장기를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로 자궁근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자궁근종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왜 생기는지 그 원인도 궁금해지는데요. 자궁근종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자궁근종이 왜 생기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궁근종의 원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자궁 근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 특히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비만,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생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요. 자궁근종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궁근종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네, 자궁근종은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드리면은 생량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생리기간이 원래보다 길어지고 또 생리통도 심해지고 하복통까지 더 심해진다. 이렇게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자궁근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커지면 주변 장기를 압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광 앞쪽으로 압박하게 되면 방광이 압박을 받아서 자주 소변이 마렵거나 소변 보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고요. 뒤쪽을 누르면 직장이나 대장을 눌러서 변을 볼 때 불편함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끔은 성관계 중에 통증을 느끼거나 다리 쪽에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 환자의 약 30% 정도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어떤 질병이든 미리미리 검진을 통해서 관리하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궁근종은 증상이 전혀 없어서 놓치기 쉬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산부인과 검진은 어느 정도 주기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반적인 가임기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는 것을 보통 권장을 드리죠. 그런데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졌거나 또는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길어졌다든지 또는 복부의 하복부 특히 불편감이 느껴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자주 또 즉시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조기 검진을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만 있을 때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35세 이후에는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또 35세 이상의 여성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꼭 정기검진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어디가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검진이 자궁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궁근종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자궁근종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일 텐데 다음 키워드에서는 자궁근종의 치료 방법과 생활 속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턴 자궁근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단이겠죠. 특히 자궁근종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궁근종 보통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자궁근종은 생각보다 진단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간단하고 통증도 없죠, 초음파 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부인과에서 잘 하고 있고요. 내원하시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초음파 외에도 MRI나 CT 또는 자궁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근종이 여러 개 있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 분들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치료 계획도 함께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궁근종이 있어도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말씀드렸지만 근종이 있다고 해서 치료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 근종이 너무 빨리 자라서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 세 번째, 5cm나 6cm 이상으로 큰 근종인 경우. 네 번째, 불임이나 반복적인 유산 이런 것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심해서 불편함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 이런 정도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치료법이 좀 다양해져서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궁근종이 있다고 하니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 시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요즘 획기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했다면은 지금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많이 자궁을 보존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자궁 동맥, 즉 근종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색전술로 막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영양 공급을 차단해서 크기를 줄이고 성장을 막는 그게 바로 자궁 동맥 색전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것은 고주파 용해술이라고 자궁 근종에다가 직접적으로 강한 고주파를 쏴서 근종 자체에 그 용해를 유도한 다음에 사이즈를 대폭 줄여주는 비수술 방법이 있고요. 요것과 비슷한 방법 중에 하이프 시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밖에서 초음파로 강한 초음파를 이용해서 아까와 같이 자궁 근종 내에 괴사를 유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뼈나 또는 다른 장기가 앞을 막고 있으면 쓸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비수술적인 치료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고 또 자궁을 보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시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 있는 반면에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궁근종의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많은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궁근종이 너무 크거나 또 증상이 너무 심해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는 좀 치료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궁 근종만 절제하는 근종 절제술, 또 하나는 여러 개의 자궁이 있어서 근종 절제술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궁 적출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나 자궁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은 자궁 근종만 절제하는 근종 절제술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근종이 너무 많거나 자궁 전체에 퍼져 있고 또 재발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이런 거에 예상되면은 자궁 적출술을 고려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자궁 적출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연령
출산 계획, 삶의 질, 회복 속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자궁을 보존하는 방법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폐경이 가까워진 나이라면 자궁근종을 굳이 치료하지 않고도 그냥 지켜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궁근종의 진행 속도가 폐경 이후에는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정상이 없고 근종의 크기가 크지 않는 경우라면 폐경 이후에는 또는 폐경 근처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요. 관찰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폐경이 임박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검진을 받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느껴집니다. 요즘은 절개 없이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른 치료법들이 많아지면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한테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료진과의 충분히 상의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자궁근종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궁근종은 겉으로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조용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인 것 같거든요. 이야기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궁근종 예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궁근종은 사실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죠. 그렇지만 조기 발견을 통해서 그 위험을 낮추고 건강을 지키는 데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건강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음식을 적절하게 드시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좀 줄이는 식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무엇보다도 정기 검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나 또 일반인들은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은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자궁근종을 포함한 대부분 여성 질환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더 적절하게 관리를 하려면 정기검진이 답입니다. 네, 오늘 정기검진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궁근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궁근종은 여성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정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방심하지 마시고요. 생리에 변화가 있다든지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이유 없이 힘이 든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도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그리고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살피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바로 여성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에게 찾아온 침묵의 경고, 자궁근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여성 건강의 시작은 나 자신을 살피는 작은 관심에서부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제니스병원 천근수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궁은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소중한 기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만 잘 지켜도 자궁 건강을 훨씬 더 오래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한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